예, 새누리당 친박계가 오는 6일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비박계의 지원 속에 정면 돌파할 태세여서 개파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오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면 관련 수사에서 노건평 씨가 동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을 해서 이뤄졌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지난 25일이었죠. 25일 딱 일주일 했죠.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새누리당 정말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었는데 김태호 의원이 또 다시 이 문제를 꺼내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발끈하고 그 회의장을 바로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희들 화면을 보고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고건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김무성 대표가 그 별말 없이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한 잠시 언급,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게 잠깐 이야기를 하고 바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태호 의원이 왜 이런 한마디를 남기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좀 보시죠. 이렇게 나가서 표정이 좋지 않죠. 예. 자, 자꾸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태호 최고위원 지금 누가 먼저 폭발하냐 그런 민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다시 꺼냈어요. 지금 서청원 최고하고 이정현 최고는 오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참 불안불안한 자리였을 텐데 문제가 커 보이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문제가 생겨질 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어느 조직이든 어느 집단이든 그 문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점이 감정적으로 기류가 흐르지 말아야 된다. 이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 이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전체적인 감정으로 옮겨들게 되면 이게 일이 본질의 의도와는 굉장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25일 날에 6월 25일 이후로 취해왔던 스탠스, 그러니까 당의 최고 대표자로서 당을 움직여왔던 그런 스탠스를 보면은 바로 그 감정적으로 기류가 흐르지 않도록 좀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 당시 최고회의에서 유승민 대표의 거취를 이야기할 때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나오는 스탠스를 보면은 되도록이면은 개인적 감정을 자극하지 말라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유승민 대표도 개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개인 감정이 이게 뭔가 모르게 좀 개인적으로 이게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본인과는 다르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자 그러면은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의 자리가 상당히 엄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기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내용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최고위원으로서 말을 좀 진중해야 되고 어느 정도 당 대표가 운영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협조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유승민 대표를 보고 김태호 최고가 빨리 나가세요. 왜 빨리 안 나가십니까? 이 말 자체가 유승민 대표나 또는 당 전체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지금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장면을 보고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은 결단하면서 여당 지도부에게 결단을 강요했거든요. 물러나라 이렇게 강요했는데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합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였냐면 잘 관리해서 좀 잘 이렇게 관리하고 본인이 역할을 좀 해보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사태를 종용하기보다는 좀 관리해서 정치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정치라는 공간에서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김태호 최고위원이 또다시 압박을 하니까 자꾸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이니까 당을 관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이 분열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 밝혀온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렇게 풀리면 안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회의 끝장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이 지점들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아프게 생각하고 사실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행보가 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가면 서로 간에. 뭐 다 좌불안석인데 오늘 그 국회 운영위가 열리려고 했는데 그게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김무성 대표가 이병기 청와대 실장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운영위원장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게 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왕따가 되는 기분이죠, 사실. 뭐 당정 협의가 필요한 추경 예산에서도 사실 불참했고 이번에 운영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기가 돼버렸고 그래서 개인적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아마 치달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속으로 내가 그만둬야지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자신을 압박하고 뭔가 끌어내는 듯한 그리고 개인적 감정을 자극한다 그러면은 이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김무성 대표가 회의장에서 중간에서 나간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 사안이라 봅니다. 물론 뭐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래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런 개인적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김무성 대표의 전략이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유승민 대표와 김무성 대표 체제가 갈라지느냐 균열이 있냐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카드를 버렸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는 유승민 대표의 감정을 되도록이면 자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단체로 김태우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그 촉발체로 이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 하지 마라라고 이제 치고 나간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승민 대표 최고는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조금 감정이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는 틀림없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도 어쨌든 어제 운영위 중단 결정에 대해서 좀 연기 결정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가 김 대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렇게 발언한 게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도 약간 비껴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장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와대의 유승민 원내대표 죄송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청와대 2014년 결산을 하는 것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기 앉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진이 찍히면 대통령 경로에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는 비서실장의 모습이 좋지 않았을 테니까 피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당정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경제부총리 최경환 부총리가 계신데 또 같이 앉아서 협의하는 모습이 또 좋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 본인이 지금 물러나 있는 형태처럼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국민 시각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약간 그런 고민들을 해봤지만 여론조사가 자꾸 이게 토끼몰이식 아니냐. 유승민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부가. 그리고 그렇게까지 과연 왜 해야 되느냐라고 자꾸 국민들이 반문하는 과정들이 커진다면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지난주에 대선 주자로 뭐 4위로 올랐다고 여당 내에서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2위로 오른다면 그게 실제로 4위하고 2위하고 1%가 차이 안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7월 6일까지 잠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좀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좀 여당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좀 토끼몰이식이라고 해야 되는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몰아붙이면 국민 눈에는 정말 안쓰러워 보일 겁니다. 부총리께서 청와대에 가 계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운영위 연기를 요청을 했다는데 청와대에서 사실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러지 했을 텐데 뭘 이병기 실장이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윗선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청와대 못 만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인데 일단 뭐 청와대 입장에서 사실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불신임을 했는 대통령의 워딩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건 맞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이걸 좀 지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마 김무성 대표가 짐을 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촬영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 영상 촬영 기법 중에 페이드 인 기법과 페이드 아웃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청와대 입장이라든가 일부 친박 쪽의 입장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페이드 인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서서히 재진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자칫하면 여론이 일단 유승민 대표의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여론 흐름이 있고 여러 가지 사퇴에 대한 명분도 좀 약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유승민 대표가 좀 유리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페이드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걸 계속해서 제재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워닝이라든가 압박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박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사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당정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승민 의원을 자꾸 대표를 배제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운영의 출석에 대해서 나가지 않는 그런 연기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모의 압력이라는 것이죠. 모의 압력인데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샌드위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김무성 대표인 것이죠. 김무성 대표는 아마
김무성 대표 생각이 어떤지는 몰라도 페이드아웃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서서히 퇴진시키는 것이 그것이 명예롭다라고 보고 예, 있는 것이고 예. 그에 대해서 당대표 입장으로서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입장인데 자꾸 여기서 개입이 되니까 예. 유승민 대표의 감정만 자꾸 자극시키면은 이 전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사건의 고리 자체가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사실 유승민 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눈 한번 찌르고 까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략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를 두고서 지금 친박계, 비박계, 청와대까지 난리통인 것 같은데요. 정작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혀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할 일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들 본투 선수로 말하면 맷집이 좋은 거죠. 이 정도의 챔피언이 이렇게 때렸으면 별로 네. 쓰러져야 되는데 그래요? 챔피언 걸 맞고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묵묵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근데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국무회의에 6월 20일 대통령의 경로가 예. 사실 좀 이게 계획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지점들은 아. 요런 유승민 대표가 버틸 수 있는 반대의 근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이 정세 인식을 도대체 하고 한 거냐 청와대가 메르스와 가뭄과 이렇게 국민이 어려울 때 바로 이 문제로 경로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당내 세력 공포도 고민을 안 했던 것 같다. 원내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면 그냥 물러나는 사표를 예, 내는 예, 구조인 줄 예, 알았던 예, 것 같다. 예. 그러면 버틴다고 했으면 그러면 당내의 친박과 비박의 어떤 그런 이런 숫자 계산도 안 해본 것 같다. 세 번째는 여론의 동향을 예측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좀 감정적이시지 않았을까. 물론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런 쌓여 있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감정적이지 예, 않았을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유승민 대표가 한 번에 이 파고를 견디고 나니까 본인이 오히려 맷집이 생기고 본인의 지금 본인의 스탠스와 행보는 나는 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고 또 상임위에 나가서도 한민구 장관을 매섭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고 내가 물러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이 다 갖춰져야지만 예. 물러나겠다라고 오히려 더 견제함을 보여주고 있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게 그냥 한쪽이 무너졌으면 상관없는데 예. 버티니까 오히려 국정이 이쪽으로 홀려 들어가는 예. 지금 중요한 여당으로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하지 못하고 이 힘의 대결로 몰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6일이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그날이 이제 제2가 되고 표결이 있을 텐데 일단 뭐 새누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신 시대에 뭐 유정회를 보는 것 같다 이런데 아세요? 부총리 유정회. 1973년도에 예. 의원 70여 명인가요?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회에서 선출된 소위 말하는 전국 의원들 한 70명이 독자적인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든 건데 이 성격 자체가 그겁니다. 대통령의 입법 활동을 돕겠다.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친위 부대라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걸 빚어서 이제 유정회다. 지금 청와대의 말 한마디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 그래서 새누리당은 유정회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네. 뭐 그렇게 본다면 친노도 유정회죠. 왜냐 그러면 그 문재인 당대표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뭐 지금 비너 진영의 모든 의견을 묵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 똑같은 입장이라 봅니다. 똑같은 입장이라 보는데 저는 이제 뭐 이 사건에 대한 본질 자체,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대표의 관계가 예. 그렇게 절대적으로 미운 사이였을까라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사태를 파악하고 국민적 메시지를 낼 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듣지 않으면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죠. 예. 대통령 혼자 독자적 판단은 위험한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수석이라든가 비서관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통로로부터 예, 예. 보고를 듣는데 그 보고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보고를 가지고 대통령의 극단적 감정을 자제시킬 수도 있고 더 불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석상에서 특정 유승민 대표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지칭하면서 저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부분은 이 보고에서 상당히 좀 걸러지는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업은 말리고 흥정은 붙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서 너무 아쉽다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뭐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90도로 머리 숙이고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정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지금도 뭐 그 진정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안 자체가 이렇게 자꾸 급진전되면은 정치인 유승민의 행보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정 장악력이 지지도의 문제가 아니고 유승민 대표로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유승민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국정에 올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자꾸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에 대해서 아쉽다는 거죠. 그래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앞으로 정권? 그 아까 이제 우리 그 이상희 부총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 하나는 이제 72년이고 73년이 아닌데, 72년. 네, 근데 이제 그게 친노랑은 좀 많이 다른 문제죠. 왜 다른 문제냐면 친노 민노와 그거는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 입법부의 국회의 운영위원장을 물러나라고 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때 유신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예전 과거의 당 총재 개념이면 또 당의 일사불란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될 수 예. 있으나 지금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회와 또 이 권력 구조 간에 이중적인 지점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물러나라.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당이 어쨌든 흔들리고 예. 국회의원들 한 70여 명 정도가 또 공교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게 보면 7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어쨌든 국회 전체나 또 여야를 물러나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아주 본질적으로 좀 되짚어봐야 되는 네. 건 이 권력구조 개편으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는 게 예. 그렇게 돼야 돼서 실제로 권력이 어디까지 맞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인가를 이제 따지고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정청래 의원이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SNS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날선 독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대표라고 자칭을 하시니까 예. 뭐 대표로 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대표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본인 역할이 그건데 국회의원의 막말의 파동에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죠. 핵심적인 사람인데 그에 따라서 상당히 부침을 지금 거듭하고 다시 복귀한 거 아닙니까?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예. 국회의원의 말이 사실상 국민들의 정서에 또는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공방을 일삼고 거기에 대해서 패러독스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날카로운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만 예, 예. 그래도 이것이 자칫하면은 본인의 정치 마케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의 정치 마케팅은 정치는 정치지. 그 마케팅 기법을 자꾸 이용한다 그러면 예. 그 본질적 자체가 흐려질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는데 파행으로 끝나고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직접 그 현장 말소리까지 저희 담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콩가루 집안 저는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이유야를 불문하다. 유 대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콩가루가 아니라 찹쌀가루가 되겠다. 이제 이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유승민 대표 보고 그만두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 지금 아니 잘못 전달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와 어렵게 만들면 사퇴하는 게 누가 그래? 사퇴 이유가 왜 없어? 이 상황이 사퇴.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 예, 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 네. 콩가루, 찹쌀가루 다 나왔는데요. 자, 이 김태호 최고위원 그 결국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야기인데 원유철 최고가 이제 정책위원장이 그렇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자중을 하라니까 김무성 대표가 다시 발끈해서 자리를 뜨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런 행위가 뭐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회의장을 나가는 모습 보셨는데, 자, 뭐 교수님 보시고 이제 목소리까지 들으셨는데 어떤 저는 분위기? 참 외람된데 예. 정말 전략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외람된데 사실 저 지점만 딱 지적을 하면 예. 저렇게 강하게 푸시하시는, 그러니까 압박을 하시는 분이
김태우 최고가 아니고 다른 분이었으면 달랐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연평해전 발언에서도 좀 말실수도 하시고 그 전에도 뭐 본인 사퇴 문제 가지고도 또 실수도 하시고 사실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하는 뭐 그 친박 그룹에서도 전략을 가지고 그 유승민 최고를 좀 이렇게 잘 명예롭게 물러나게 하는 방법들을 아까 이제 페이드아웃 전 좋은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강하게 특히나 또 그 김태우 최고가 바로 저렇게 갔다가 하면 누가 그 자리에서 반대로 그럼 제가 오늘 물러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것 자체의 방법이 이미 더 친박 비박의 갈등을 깊게 하고 더 싸움의 전선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무성 최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관리하고 봉합하려고 하는 지점들에서 반박되고 어긋나니까 김무성 최고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늘 그만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를 소집하기로 예약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운영위는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그 서만정 리스트 수사 결과 발표 오후 2시에 오늘 합니다. 뭐 80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수사를 한 지. 지난 4월 9일 날 이제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하고 그 뒤에 경향신문에서 이제 그런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수사 결과 뭐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나온 얘기로는 뭐 많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위안구 전 총리 그리고 홍준표 지사 뭐 불구속 기소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수사 과정 쭉 지켜보시면서. 그럼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될 때부터 성완종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 수사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리스트 명단 하나 가지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입증 자체가 형사적으로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이 사건 자체가 김무성 대표도 이야기했고 정치국 일각에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법리적 수사가 안 될 것이다. 결국 정치적 수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민의 여론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다 이리저리 이제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소환을 해야 되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법리적으로 따지면 별게 없는 그런 수사예요. 왜냐하면 성완종 회장이 생존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됐다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수사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가 정치 자금과 어떤 갑론을박 공방이 있는데 정치권 자체가 모두가 공동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검찰을 바로 가지 말고 특검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종결을 할지 몰라도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우리가 이 비를 피하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특검에 대한 얘기 안 나오겠지만은 뭔가 모르게 좀 의구심이 있고 국민적 의혹을 더 밝힐 사안이 있다 그러면은 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권 목소리가 안 나오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쭙고 싶은데 김한길 이인재 의원 지금 마지막까지 소란에 불응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은 성완종 회장께서 유언 비슷하게 남긴 그 권력 실세들에게 이렇게 돈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남긴 메모에서 시작된 조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사가 중반을 넘어오면서 이인재, 김한길, 노건평 씨를 이제 추가 소환을 하면서 이제 불거졌는데요. 전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어쨌든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특검을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론된 분들을 다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특검을 갔을 때는 우리가 당당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거기에 거론되시는 분을 안 부를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분이 아마 세 분들이 아마 이름이 조사 과정에서 거론이 됐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를 수밖에 없으면 불가피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적 정서로 봤을 때 검찰이 이게 어쨌든 의혹이 있고 문제 제기가 된 건데 그리고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알렸는데 이런 의혹이 해소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제대로 답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덕대 부총장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